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GTQ 일러스트 1급 기출문제를 CC 버전으로 풀어보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3년 7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작업에 앞서서 환경 설정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러스트를 실행하고 나면 오른쪽 상단에 현재 작업 환경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네모난 단추가 보입니다.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에 CC2022 버전을 사용하고 있고요.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버전과 시험장에서 설치되어 있는 버전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같은 CC 버전일지라도 뒤쪽에 붙어있는 숫자 값에 따라서 환경은 살짝 다를 수 있는데요. 일단 네모 단추를 눌러서 현재 작업 환경이 어떤 건지 확인을 해보도록 하세요. 기본적으로는 에센셜이라고 되어 있을 텐데요. 문제풀이를 보시는 분들께서 CC 버전뿐만 아니라 예전에 사용했던 CS 버전을 사용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CC 버전과 CS 버전은 같은 에센셜 상태일지라도 환경이 많이 달라 보이니까요. CS 버전을 사용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하는 작업 환경으로 설정해 놓고 작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시험장에서도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설정을 해 놓으시고 연습했던 대로 작업을 하시면 무난하게 시험을 치르실 수 있을 겁니다. 에센셜 클래식을 선택을 했는데 혹시라도 패널들을 옮기거나 지웠을 수도 있을 테니까요. 밑에서 세 번째 리셋 에센셜 클래식이라고 선택하셔서 완전히 초기화를 시켜주세요.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시험지를 나눠서 봐야 되기 때문에 일러스트 창이 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창들을 두 개 다 열어놓고 사용하면 좀 폭이 좁죠. 프로퍼티 속성은 닫도록 할게요. 위쪽에 에디트라고 하는 메뉴도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미리 설정되어 있는 작업 환경이 아니라 하나하나 내 입맛에 맞게 따로 수정할 수 있는 프리퍼런스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여러 가지 서브 메뉴들이 보이는데 아무거나 누르고 들어가도 다 똑같은 창이 뜰 거예요. 문제 풀이하는 동안에 볼 몇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트라고 하는 단위를 맞춰주셔야 되겠죠? 시험지에서 문제의 크기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나중에 크기를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출력 형태에다가 가이드란을 뽑으시려면 그 눈금자도 밀리미터 단위로 맞춰져 있는 게 좋겠죠? 선의 굵기의 경우에는 포인트 단위 그리고 글자의 크기에서도 포인트 단위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두 아이들도 설정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가이드라인을 뽑아서 사용하실 적에 혹시 배경 색깔이 있다면 그 배경 색깔과 대비되는 색상으로 가이드라인의 색상을 수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유저 인터페이스에 가시게 되면 색상이 밝게 처리가 되어 있을 수도 있고 어둡게 선택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그래픽을 작업할 때에는 많이 눈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두운 테마로 기본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저는 문제풀이하는 동안은 잘 보이라고 밝은 테마로 설정을 해놓고 작업하겠습니다. 스마트 가이드도 확인을 좀 해볼까요? 오브젝트들을 복사하거나 이동할 때에 라인들이 쫓아다니면서 그 위치 값을 보여주는 스마트 가이드라고 하는 기능들이 켜져 있을 겁니다. 거기에서 메저먼트 레이블이라고 하는 친구는 V체크를 해제시키셔서 길다란 회색 막대가 쫓아다니는 그런 기능이 켜져 있으면 좀 번잡스러우니까 이 친구만 확인을 좀 해주세요. V체크는 해제하는 게 편리하실 겁니다.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지에 보시게 되면 파일의 이름과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100에 80짜리로군요.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 뉴, 파일의 이름,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 빼기 1번 문제입니다.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폭은 100에 하이트, 높이는 80입니다. 아래쪽에 어드밴스드 옵션 열으셔서 컬러 모드가 CMYK인지 그리고 300ppi인지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에이트. 크기를 얼추 가늠해서 작업을 하시려면 눈금자가 보여야 되겠죠. 보여주십시오. 뷰에서 룰러스의 쇼 룰러 단축키는 컨트롤 R입니다. 눈금자를 띄워주시는 게 좋겠고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색상 이외에 다른 값을 쓰시면 안 되기 때문에 제시된 색상들을 따로 모아주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을 보시게 되면 미리 뽑아져 있는 색상들이 있지만 내가 필요한 아이들은 따로 그룹핑을 하겠습니다. 뉴 그룹을 만드셔서 이름을 딱히 줄 필요는 없어요. 그대로 OK 하셔서
만들어진 친구의 색상값만 계속 뉴 스와치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C30에 M70 언급되어 있지 않은 색상은 0입니다. 오케이. 색상 추가되는 거 확인하시면서 계속 더 만들어 주세요. 문제에서 언급된 이렇게 화살표 표시가 되어 있는 색상은 그라디언트 색상입니다. 배경으로 동그랗게 되어 있는 이 친구 가리키는 것 같죠? 색상에 그라디언트라고 하는 패널 가셔서 색상을 만들어 주시면 될 텐데요. 아래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물감통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더블 클릭하셔서 색상 지정하시면 될 텐데 CMYK 형태로 보여야 되는데 K값만 보이고 있군요. 오른쪽에 있는 3줄이 누르셔서 CMYK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만들어져 있는 이 색깔은 스와치에다가 추가하시면 될 텐데 우리의 그룹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룹에서는 단색만 들어가니까요. 그라디언트 색상을 질질 끌어서 다른 그라디언트 형제들 사이에 낀가 놔주세요. 원하는 색상들은 다 뽑았고요. 기본 디폴트 컬러로 돌아오겠습니다. 배경이 될 만한 노란색 달일까요? 자, 요 친구를 그려주도록 할 건데요. 어느 정도의 크기로 그릴 건지는 가이드라인을 뽑아주는 게 좋겠죠. 눈금자에 숫자들을 끌어당긴다라는 느낌으로 쭉 당겨주시면 이렇게 선이 딸려 나오는 게 보일 거예요. 요 정도의 범위에다가 그리겠다. 일립스 툴 이용하셔서 클릭 드래그 하시면 만들어질 거고요. 색상, 필 컬러를 선택하고 있는 건지 스트로크를 선택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색상 값을 지정하시면 되겠죠. 색상이 없을 때는 이렇게 넌 짝대기를 넣어주셔서 색상을 비워주셔야 하고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이 다르군요. 그라디언트의 방향은 그라디언트 도구 자체를 들어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드래그 할 때마다 방향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결과물 보시면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전체 덩어리 선택할 때는 셀렉션 툴 이용하시면 되겠고 일부분만 선택할 때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면 될 텐데요. 요 달처럼 보이는 아이는 이만큼 요만큼 이렇게 분리가 됐네요. 그거 칼을 이용해서 작업을 해보도록 할까요? 이레이저 툴 꾹 누르고 계시면 나이프 칼이 보일 거고요. 밖에서 완전히 쌍둥하고 잘라주시면 분리가 될 거예요. 크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클릭 드래그 해서 쑥쑥 그려주시면 분리되는 거 확인되시죠? 아래쪽은 요만큼 없애도록 할까요? 여기도 그냥 칼 이용해서 어차피 안 보이는 부분이니까 대강 자를게요. 딜리트로 지워줬고요. 요 배경은 더 이상 움직일 일은 없을 것 같죠? 선택하셔서 잠궈 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 메뉴에 가시게 되면 락을 걸 수 있어요. 선택한 거 셀렉션을요 라고 하게 되면 잠겨서 더 이상은 선택이 되지 않는군요. 나머지 개체들을 쭉쭉 그려보도록 할게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하나하나의 점들 위치 그리고 핸들 조정 가능합니다. 덩어리로 선택할 때는 셀렉션 툴 이용하셔서 한꺼번에 들어 옮기면 되겠죠? 두 아이들 동시에 선택해서 합체를 하면 얼굴 하나가 될 텐데요. 패스파인더 이용해서 합치도록 하겠습니다. 패스파인더가 보이지 않으시는 분들 윈도우라고 하는 메뉴 클릭하시면 패스파인더 따로 꺼내실 수 있을 거고요. 합체해주세요. 유나이트 합체. 머리카락을 그려보도록 할 텐데 펜툴을 이용해서 그리겠습니다. 펜툴은 클릭하면 직선이 되는 거고요. 클릭 드래그를 하게 되면 곡선이 되는 거예요. 곡선을 그리실 때 좀 어렵다 싶으시면 대충의 윤곽을 따시고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막내둥이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해서 곡선화를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곡선화되어 있는 걸 다시 뾰족이로 바꾸겠다라고 하면 드래그가 아니라 그냥 클릭하시면 되죠. 펜툴을 이용해서 대충의 윤곽을 딸게요. 클릭. 펜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앵커 포인트 툴 이용하셔서 곡선화
쭉쭉 당겨 주시면 돼요. 선이 꼬였다 싶으면 반대로 풀어 주시면 됩니다.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위치 수정을 해 주시면 돼요. 복사에 섰을 때는 Alt 누른 상태로 질질질 끌고 가면 쌍둥이 복사하실 수 있습니다. 같은 간격으로 안쪽에 깜장 선글라스가 보이네요. 오브젝트를 패스, 옵셋 패스라고 해서 같은 간격으로 이동시켜 줄 수 있어요. 플러스 값이면 확장되는 거고 마이너스 값이면 안쪽으로 축소가 되는 거니까 프랩으로 보면서 어느 정도의 축소시킬 건지 확장시킬 건지 가늠하셔서 제작하시면 되겠죠. 일립스 동그랗게 코 부분도 만들어 주시고요.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색깔을 좀 일부러 다르게 해볼게요. 이렇게 두 아이가 겹쳐지는 부분을 서로 빼면 코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네요. 얘랑 동시에 쉬프트, 쟤랑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라고 하게 되면 얘가 이렇게 빠지면서 코가 만들어지죠. 입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쉬프트 눌러서 두 개 같이 선택하시고 패스파인더에서 빼주시면 만들어질 거예요. 얼굴이 좀 큰 것 같네요. 가이드라인을 옮겨보도록 할게요. 가이드, 클리어, 가이드. 요 정도 느낌이군요. 오브젝트의 순서를 바꾸실 때에는 원하는 아이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어레인지라고 순서 정리해 줄 수 있는 메뉴들이 보이는데요. 단축키를 좀 이용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뒤로 가세요라고 하면 디귿이라고 생각하셔서 열려라 네모가로, 그리고 앞으로 오세요라고 하면 이렇게 반대쪽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앞으로 가라, 뒤로 가라 단축키로 이용해서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친구가 라고 선택해서 모자의 챙을 맨 앞으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 보시면 앞으로 오세요. 그 중에서도 맨 앞으로 오세요는 쉬프트 컨트롤 닫혀러 가로 이러군요. 순서를 한 단계씩 뒤로 가거나 한 단계씩 앞으로 갈 때 단축키를 쓰시면 편리합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열려라 가로를 반복해서 누르시면 이렇게 순서 바로바로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머리카락 있는 부분만큼은 좀 잘라내야 되겠군요. 모자를 알트 드래그해서 복사할 거고요. 선만 보이도록 조절해 보도록 할까요? 모자의 챙, 그리고 잘라줄 선, 동시에 쉬프트 선택하셔서 패스 파인더 나눠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바이드 나누게 되면 이렇게 조각조각 분리된 거 보이시죠? 지나가는 선은 어차피 필요 없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선은 지워주시고요. 이 친구만 사람의 머리 뒤로 가면 되겠죠? 모자의 챙은 이렇게 두 개가 아직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요. 오른쪽 버튼 언그룹이라고 그룹을 풀어주시게 되면 따로 움직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는 뒤로 갔으면 좋겠네요. 머리카락의 뒤로 갔습니다. 이 친구들도 순서를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뒤로 가라 단추 눌러주시면 돼요.
몸통도 반복적으로 그려주시면 되겠죠. 펜 툴을 이용하셔도 되고 도형을 조합해도 되고 본인이 편한 방법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체들을 한꺼번에 쉬프트 눌러서 선택하시고 베스파인더에서 빼기 마이너스 프론트, 개체를 만드시고 순서를 오른쪽 버튼 어레인지에 있는 친구들 하나씩 하나씩 한 단계씩 미룰 건지 맨 앞으로 갈 건지 맨 뒤로 갈 건지 단축키를 이용하세요. 저는 얼굴 뒤로 가야 되니까 컨트롤 열려라 네모가로. 선의 경우에는 언급되어 있는 선의 굵기와 색상 꼭 맞춰주셔야 되겠죠. 점선 모양. 선에 대해서 스트로크 패널 가시게 되면 선의 두께값 2포인트라고 맞춰주실 수 있을 거예요. 점선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점선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옵션이 보이질 않네요. 스트로크라고 하는 패널 옆에 보시면 3줄이 보여주십시오. 쇼 옵션이라고 하시게 되면 숨어있던 옵션들 나타날 거고요. 대시드 라인이라고 체크하게 되면 점선으로 보여지게 될 거예요. 그 점선의 간격을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복하시면 되겠죠. 펜툴 이용해서 선을 그릴 거고요. 나뭇잎의 모양의 경우에는 물방울 브러쉬를 이용해서 문질문질 그려보도록 할게요. 페인트 브러쉬 말고 블러 브러쉬라고 하는 물방울 브러쉬가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모양을 문질문질해서 그려주시고요. 색깔을 칠하는 대로 애들이 다 메꿔질 거예요. 브러쉬의 크기가 혹시 너무 크거나 작을 경우에는 단축키 열려라 네모가로 혹은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이 친구는 브러쉬의 크기도 커지고 작아집니다. 선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꼭 맞춰져서 색깔, 굵기 넣어주셔야 해요. 펜 도구가 편하신 분들은 펜으로 이용하시고요. 펜툴이 아직도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다른 도구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번에는 연필 도구를 써보도록 할까요? 펜슬 툴 이용해서 선들을 쭉쭉 그려줄게요. 선에 대해서 색깔 값, 선의 굵기, 얘는 대쉬는 아니죠? 이런 식으로 연필을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잘 만드셔서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쉬프트 눌러가면서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알트 누르면 복사가 될 거예요. 사투의 경우에는 얼굴이나 목 부분과 같은 색상이죠. 똑같은 아이로 색상을 다시 넣어줄 때에는 일일이 찍으셔도 되겠지만 스포이드 툴 이용하셔서 얘랑 같아요 라고 선택하시면 똑같이 적용되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몸통 부분이 끝났으면 리본을 얹어서 마무리 지을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사각형, 리본의 끝자락의 경우에는 포인트를 하나 더 추가해서 위치를 옮겨주면 되겠네요. 펜트 꾹 누르면 나타나는 애드 앵커 포인트, 점을 추가해 줄란다. 콕.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그 점의 위치 옮겨주시면 됩니다.
왼쪽에 리본을 잘 만들었으면 거울처럼 반사시켜서 오른쪽 리본을 그대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개체를 선택하시고 로테이트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리플렉트 반사 도구 이용해서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반사할 건지 중심점을 찍어주세요. Alt 누르고 여기요 라고 센터 잡아주시게 되면 이렇게 거울처럼 반사가 될 거예요. 혹시라도 그 방향이 거울이 아니라 이렇게 위아래 거울로 바뀐다면 방향 위쪽 아래쪽이 아니라 양옆입니다 라고 버티컬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원래 있던 아이 사라지면 안 되니까 카피. 제작이 끝났으면 파일들을 저장할 적에 가이드라인을 뽑아놨던 게 있다면 지워주시면 좋겠고요. 쓸데없는 오브젝트들 남아있는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겠습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을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문서 안에 GTQ라고 폴더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처음에 주고 왔던 이름 불만 없고요. 포맷이 AI라고 되어 있는 거 확인하셔서 저장하세요. 두 번째 문제는 용지 사이즈가 다르군요. 160에 120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게요. 파일에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입니다. 크기 160에 120이요. CMYK 300ppI인지 확인하셔서 크리에이트. 눈금자가 켜져 있으면 좋겠죠. 컨트롤 R. 필요한 색상들을 뽑아서 작업을 하시면 될 텐데요. 두 번째 문제에서는 패턴을 적용하는 문제로군요. 패턴이라든지 모양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그것들 반복 작업해 줘야 되니까 그 친구들 먼저 제작을 하는 게 좋겠네요. 가이드라인을 뽑겠습니다. 눈금자에서 클릭 드래그 선을 당기시면 가이드라인이 뽑히죠. 새로운 그룹 하나 만들게요. 뉴 그룹. 색상을 뉴스와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코넛과 수박을 만든 색상 뽑았고요. 코코넛부터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립스, 출렁거리게 잘라주도록 할게요. 셀렉션 툴 선택해서 칼을 들게요. 코코넛의 알맹이는 이렇게 네모지게 윗부분은 잘라내셔야겠죠?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똑바로 자르고 싶다면 선들을 이용해서 구분선을 만들어서 잘라주는 방법도 있죠. 이만큼을 자르겠다라고 자를 선들도 같이 만들어서 오브젝트들 선택하시고 패스 파인더 디바이드로 나눠주시게 되면 이렇게 따로따로 등분이 되어 일부분만 선택해서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고요. 요 모든 아이들은 맨 뒤로 가야 되겠죠. 어레인지 샌드 투 백. 빨대의 알록달록한 부분은 알트 드래그에서 복사 같은 간격으로 잘라줄 거니까 컨트롤 D 하셔서 자를 선들 구분하시고요. 디바이드 잘라주시면 조각조각 나는 거 보이시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원하는 부분 하나씩 선택하시고 색상을 정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코코넛의 잎을 그리겠습니다. 일립스 이용하셔서 잎사귀 반은 날리셔야 되겠네요. 사각형으로 덮어서
빼버리도록 할게요. 요만큼만 남겠구나 라고 하는 거 보이시죠? 두 개를 동시에 선택하시고 패스 파인더 빼주세요. 마이너스 프론트. 펜툴 이용해서 잘라줄 친구들을 선 그려주도록 하죠. 요만큼은 패스파인더 디바이드 나눠주시면 분리가 될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일부분 지워주시면 되겠죠. 디바이드 나눠주시고 일부분에 대해서 색상값 바꿔주시고 잎사귀는 두 개니까요. 복사해서 그대로 갖다 붙이겠습니다. 알트 드래그. 수박도 조각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립스 이용해서 커다란 원을 그릴 거고요. 같은 간격으로 조절할 때 오브젝트의 패스에 오프셋 패스 이용하시게 되면 같은 간격으로 확장되거나 축소가 될 거예요. 마이너스 값을 넣으시게 되면 안쪽으로 얼마만큼 축소가 될 건지 프리뷰 보면서 조절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수박이 4분의 1 조각만 필요하니까 얘를 4등분하는 게 좋겠죠. 가운데다 다 정리할게요. 얼라인 가셔서 모두 다 가운데 모여라 라고 했고요. 디바이드 나누도록 하죠. 필요 없는 부분들은 지워주세요. 남은 부분을 돌리시면 되겠습니다. CC 버전의 경우에는 이렇게 안쪽에 구슬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드래그 하시게 되면 이렇게 둥그렇게 다듬어질 수가 있고요. CS 버전에서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그려주셔야 합니다. 한 입씩 베어 먹은 부분은 패스파인더에서 빼기 작업해 주시면 돼요. 그룹으로 묶여져 있어서 한꺼번에 영향을 받는 게 싫으시다면 이렇게 그룹을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언그룹. 제품 포장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가이드라인을 뽑는 게 좋겠죠? 필요한 색상들을 뽑겠습니다. 결과물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삐뚤빼뚤 지그재그 들어가 있는 것과 본 제품과 패턴 들어가 있는 부분이 좀 다르죠. 방향을 맞춰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 도구를 들어서 클릭 드래그. 지그재그의 모양은 선을 이용해서 변형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펙트 가시게 되면 디스톨트 구겨줄란다 지그재그로 라고 선택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 친구에 대해서 사이즈라든지 세그먼트의 개수를 정하셔서 결과물과 비슷하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프리뷰 깜빡깜빡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선만큼 우리의 사각형 잘라서 지그재그 표현해 주고 싶은데요. 여기 선의 경우에는 보이는 건 지그재그지만 실제로는 일직선입니다. 얘를 정말로 지그재그 선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오브젝트를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셔야 돼요. 보는 방법 뷰에서 아웃라인이라고 바꿔주시면 실선으로만 인식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얘를 오브젝트에 익스펜드 확장시켜 주세요 라고 하게 되면 지그재그 선으로 바뀌는 거 확인되시죠? 뷰에서 다시 프리뷰 돌아올게요. 이제 요만큼 잘라서 버리면 되겠네요. 패스파인더에서 디바이드 나눠줄 거고요. 다이렉트 셀렉션 위쪽 부분은 필요 없으니까 지워줄 거고요.
윗동네에 있는 친구들은 하나로 합체를 해주는 게 좋겠네요. 패스파인더에서 유나이트, 합체. 위아래가 요만큼 분리가 됐네요. 지우개를 들어서 지우도록 하죠. 이레이즈 툴 이용하셔서 쓱 문지르고 지나가면 이렇게 길이 나는 게 보이시죠? 선의 두께값이 좀 달라 보이니까 열려라 네모가로, 닫혀라 네모가로 이용하시게 되면 브러쉬의 크기 보면서 조절하실 수 있어요. 브러쉬의 크기 보이시죠? 위쪽 포장지에는 야자 모양이 이렇게 프린팅 되어 있죠? 패턴 등록을 해서 패턴으로 씌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야자 음료 선택하시고요. 오브젝트 가시게 되면 패턴 등록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메이크 만들어 주실 적에 이렇게 나란히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살짝살짝 어긋나게 떨어져 있죠. 타일 타입이 그리드가 아니라 브릭스 벽돌처럼 어긋나 있다 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간격이 너무 촘촘하군요. 윕스와 하이트 값을 간격 조금 더 넓혀주세요. 결과물을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값은 임의로 정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느낌으로 갈게요. 이름도 주죠.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라고 V체크 던 눌러주시게 되면 패턴으로 등록이 됐을 거고요. 그 패턴으로 얘를 씌워주시면 되는데 바로 선택하셔서 패턴을 등록하면 원래 있던 색깔이 사라지게 돼요. 기존에 있던 색깔은 그대로 둘 거고요. 컨트롤 C 그 자리에 그대로 앞에 붙여 넣겠습니다. 컨트롤 F 같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하나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은 앞뒤로 배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 더 만들어진 친구에다가 야자 음료를 패턴으로 넣어주시면 색상 보이시죠? 다만 야자 음료가 굉장히 커다랗게 들어갔어요. 크기를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스케일 툴, 더블 클릭, 크기를 50% 정도로 낮춰볼까요? 프리뷰로 깜빡깜빡 해보시면 작아지는 거 확인될 텐데요. 야자 음료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브젝트도 같이 줄어드는군요. 옵션에서 오브젝트는 그러지 마 라고 V체크 해제할게요. 값은 여러분들께서 보시면서 반복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과물과 비슷할 때 OK에서 나오시면 돼요. 나머지 오브젝트들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모서리 둥근 사각형, 라운드 렉탱글, 모서리의 둥글기는 한꺼번에 조절이 되기도 하지만 따로따로 선택하고 싶으면 이렇게 한 번 더 눌러주시면 그 친구만 따로 선택되는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드래그 하시면 한 친구만 왔다 갔다 조절이 되기도 하고요. 왼쪽에 라벨의 경우에는 드랍 섀도우라고 하는 이펙트 줘라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 친구들만 따로 블럭을 잡으셔서 그룹으로 묶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에 그룹 묶어주시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묶이죠. 그 아이들만 이펙트 주도록 할 거예요. 스타일라이즈의 드랍 섀도우, 그림자의 오퍼시티 농도라든지 거리값을 조정하시면 이렇게 비슷하게 맞춰줄 수 있겠네요. 튜브에 필요한 색상도 따로 뽑겠습니다.
튜브를 얹도록 하겠습니다. 엘립스 이용해서 튜브 그려줄 거고요. 그 튜브는 안쪽으로 구멍이 났죠? 엘립스 하나를 더 만들어 줄 거예요. 두 개를 같이 잡아서 얼라인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하죠. 가운데 구멍을 뚫어줄 거예요. 패스파인더에서 마이너스 프론트 구멍이 이렇게 뚫린 거 비쳐 보이는 거 확인되시죠? 이 친구는 나중에 수박을 잘라주는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를 따로 복사를 해 놓도록 할게요. 알트 드래그해서 저 바깥으로 빼놓겠습니다. 하나를 잘 만들어서 회전 복사해서 쓰시면 될 텐데 여기 튜브 안쪽에 있는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돌려야 되니까요. 기준선이 될 만한 아이를 하나 그려 놓도록 할게요. 앵커 포인트 끝자락에서 끝자락까지 요 선 회전을 좀 해 놓도록 할까요? 로테이트. 요 두 아이가 만나는 이 지점에서 회전을 시켜 주시면 되겠죠. 로테이트 툴 중심은 여기입니다 라고 알트 클릭 60도 기준으로 해서 6개 돌릴 거니까요. 기존에 있던 아이 사라지면 섭섭합니다. 카피. 방금 한 작업을 반복해 주려면 컨트롤 D 눌러주시게 되면 반복적으로 복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삐져나온 부분들은 잘라주시는 게 좋겠죠? 몽땅 선택하셔서 패스파인더에서 나눠주도록 하죠.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셔서 지우시면 됩니다. 수박을 얹도록 할게요. 그룹으로 묶어 놓으시면 복사하실 때 이렇게 씨앗을 빠뜨리는 경우가 없을 것 같아요. 블록 잡으셔서 그룹으로 묶어 주시고 순서 정리하셔서 배치하십시오. 튜브에서 클리핑 마스크 적용하기 위해 저희가 마련했던 이 도너츠 같은 튜브 위에다가 얹어 주셔야 그만큼 잘릴 거예요. 순서를 어레인지 브링 투 프론트 맨 위로 덮어 주시면 되겠죠. 수박들이 그만큼 잘리길 원하는 거니까요. 덮어준 튜브와 더불어서 쉬프트 수박들을 하나씩 선택하셔서 빠뜨리지 않도록 선택.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하셔서 튜브만큼만 남겨진 수박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튜브에 이렇게 선들 지나가고 있는 건 브러쉬를 이용해라 라고 되어 있네요. 페인트 브러쉬 들으시고 결과물처럼 비슷하게 드래그 해주세요. 브러쉬로 그리신 선은 브러쉬 패널 가셔서 이름을 찾으시면 됩니다. 차콜 페더라고 하는 친구가 바로 여기 장착되어 있었네요. 클릭하시면 선 모양 바로 보일 거고요. 색상감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글자에 대해서 오퍼시티 값도 주어져 있네요. 트랜스퍼런시라고 가셔서 오퍼시티 50%로 농도를 낮춰주시면 뒤쪽에 있는 그림들이 이렇게 희미하게 묻어날 거예요. 작업이 끝났으면 혹시 빠진 게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하시고 작업하느라고 뽑아놨던 가이드라인도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뷰에서 가이드는 클리어 가이드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파일,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두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 용지는 A4 용지로군요. 210에 297입니다. 새로 만들도록 할까요? 파일에 New
단위가 밀리미터 단위인지 확인해 주시고요. 윕스 210에 하이트 297입니다. 컬러가 CMYK, 그리고 해상도가 300ppi, 크리에이트. 눈금자를 꺼내는 게 좋겠습니다. 컨트롤 R. 세 번째 문제에서는 항상 심볼을 제작하는 문제가 나오죠. 거기에 필요한 색상들을 먼저 뽑도록 할게요. 스와치 패널, 새로운 그룹을 하나 만들 거고요. 색상을 추가하도록 하죠. 갈매기를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요. 펜도구를 이용해서 제작을 해 보겠습니다. 펜툴을 들으시고 그 친구의 외곽선만 대충 딸게요. 대충의 아웃라인을 땄으면 펜툴 꾹 누르시고 앵커 포인트 이용하셔서 곡선화 시켜주시면 되겠죠. 클릭 드래그해서 쭉쭉 당겨주시면 곡선 만들어질 거예요.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그 하나하나의 점들 위치 수정 가능합니다. 날개 부분에 필요한 부분들은 나이프 칼로 잘라줄게요. 조각조각은 색깔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갈매기 한 마리를 잘 만들었으면 심볼로 등록하도록 할 텐데요. 심볼 패널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얘를 이라고 몽땅 다 선택하셔서 질질질 끌고 심볼 패널에다 가져다 놓으시면 이렇게 대화창이 뜹니다. 갈매기. 원본은 굳이 있을 필요는 없어요. 이 친구는 지워버리도록 할게요. 딜리트. 배경부터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메쉬 툴 이용해서 제작하세요 라고 가리키고 있네요. 색깔이 파란색과 흰색을 엮어서 이렇게 그라디언트처럼 보일 수 있게 특색 있는 부분만 환하게 밝혀주시면 됩니다. 사각형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렉탱글 툴 이용해서 제작하시면 되겠고요. 클릭하시면 대화창이 될 거예요. 210에 110, 메쉬 툴을 선택하셔서 어느 부분이 하얗게 바를 부분인지를 이 정도 위치다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그 부분만 선택이 쫙 하고 되면서 선이 그어지죠. 그 부분은 색깔이 하얗습니다 라고 흰색. 다시 반대쪽 대각선 이쪽 지점을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도 또 하얀색으로 색깔이 칠해지는군요.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색깔 하얗지 않으니까 다이렉트 셀렉션 이용하시게 되면 그 아이들에 대해서 위치 조정을 해 주실 수도 있어요. 위치를 살짝살짝 조절하셔서 대강의 분위기를 잡아줬습니다. 더 이상 움직일 일이 없을 것 같으니까 오브젝트는 락을 걸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셀렉션. 바닷가에 색깔들, 섬들 띄워주도록 할게요. 그라디언트의 색상, 방향이 좀 다르다면
그라디언트 툴 직접 드래그해서 색상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나이프 툴 이용해서 칼질하도록 하죠. 바위섬도 그려줄게요. 연필을 들어서 그리는 게 간단할 것 같죠? 펜슬, 제자리로 돌아올 때 Alt 누른 상태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면 연필이 마무리가 됩니다. 색상을 넣어주시면 돼요. 오른쪽에 있는 모래사장도 그려주셔야 되겠네요. 바닷가의 배경이 다 제작이 됐고요. 블렌드 툴 이용해서 선들을 블렌딩 해주도록 할게요. 같은 색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파악하셔서 펜툴 이용해서 그려주시면 되겠죠. 문제에서 블렌드 단계가 15단계로군요. 블렌딩 하겠습니다. 블렌드 툴 선택하시고 첫 번째 선을 선택, 그리고 두 번째 선을 선택. 색깔로 일단 블렌딩이 될 텐데요. 옵션을 바꿔줘야 되겠죠. 블렌드 툴 더블 클릭하시게 되면 옵션 창이 열릴 거고요. 스무스 컬러라고 되어 있는 걸 스텝으로 바꿔주세요. 단계는 15단계다라고 프리뷰로 보시면 이렇게 문제에서 제시했던 모습과 같죠. 오케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물방울들도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페인트 브러쉬 선을 그린 거 선택하시고 브러쉬 패널로 가셔서 만들어져 있는 버블이 없다면 찾으셔야 합니다. 라이브러리 가시고요. 어디에 들었는지 경로까진 모르겠다 하시면 아무거나 일단 클릭하셔서 창을 띄워주세요. 아래쪽에서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화살표 눌러가면서 찬찬히 찾으시면 됩니다. 버블에 대해서 그 두께값도 지정이 되어 있죠. 이 포인트라고 지정되어 있으면 스트로크 두께값을 지정해 주시면 되겠고요. 갈매기에 발자국을 빠뜨렸군요. 물방울 브러쉬 이용해서 발자국 만들도록 할게요. 배경으로 제작된 아이들은 더 이상은 움직일 일이 없다 싶을 때는 오브젝트를 잠가 주시는 게 좋습니다. 몽땅 다 선택을 해서 오브젝트 락을 걸어 줄게요. 나머지 해녀를 얹겠습니다.
드랍 섀도우라고 이펙트를 줘라 라고 하는 건 요 그물처럼 보이죠? 그물들만 선택하셔서 그룹으로 묶어주도록 할게요. 동시에 똑같은 아이를 선택할 때는 매직원들을 이용하시면 편리합니다. 선택하실 적에 나는 요 아이를 원한다 라고 콩 찍어주시면 똑같은 아이들만 한꺼번에 선택이 되는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친구들은 오른쪽 버튼 그룹 한꺼번에 묶였을 거고요. 들어서 옮겨보시면 이렇게 그룹 묶인 거 확인되시죠? 이펙트에서 스타일라이즈, 드랍 섀도우, 그림자를 주겠다. 투명도라든지 거리값은 결과물 비교해 보시고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갈매기 심볼을 얹어주도록 할게요. 심볼 선택하시고요. 심볼 패널에 가시게 되면 만들어놨던 갈매기가 보입니다. 결과물을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5마리가 필요하죠. 위치 비슷하게 맞춰서 클릭하도록 할게요. 혹시라도 여러 번 눌려지게 되면 개수가 더 많아질 텐데 그럴 땐 왼손의 도움을 받습니다. Alt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시게 되면 개수가 줄어들 거예요. 만들어진 위치나 크기, 방향이 다를 경우에는 스프레이 툴 꾹 누르면 나타나는 형제지간들 보이시죠? 거기서 쉬프터 이동을 해줄 수 있고요. 사이즈, 크기도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면 더 커질 거고 반대로 Alt 눌러서 클릭하면 작아질 거예요. 적당한 크기로 수정해 주시고요. 스피너 이용하시면 방향도 조절 가능하지요. 투명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스크리너 누를 때마다 점점 투명해지는 게 보일 거고요. 너무 투명해서 잘 보이지 않는다 싶으면 역시 Alt 눌러서 클릭하시면 살아나게 될 거예요. 나머지 글씨들 얹도록 하겠습니다. 글자를 이렇게 구겨줘야 되는 경우에는 위쪽에 있는 옵션을 보세요. 셀렉션 툴로 선택을 하셔야 그 친구에 대해서 글꼴이나 방향 그리고 구겨주는 정도를 정하실 수 있습니다. Make Envelope 선택하셔서 스타일을 잡아주시면 되겠죠? 제작이 끝나면 잠겨져 있던 아이들은 모두 풀어주시고요. Unlock All. 개체들의 순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게 좋겠죠? 순서 정리가 다 끝났으면 클리핑 마스크 이용해서 디자인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 사이즈로 사각형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얹어주도록 할게요. 렉탱글 툴 이용해서 클릭 210에 297 색상은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고요. 컨트롤 A 몽땅 다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메이크 클리핑 마스크라고 선택하시게 되면 주연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작업의 편의를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뽑아놨다면 가이드라인은 지워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을 저장하도록 하죠. 왼쪽 꼭대기 파일 저장할 겁니다. 세이브, 경로와 이름
확인하셔서 저장하시게 되면 세 번째 문제도 끝났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7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습니다. 펜툴을 꼭 고집할 필요는 없고요. 브러쉬나 연필 어떤 거 사용해도 되니까 작업의 속도를 단축시켜주는 거에 집중해 주세요. 수고 많으셨습니다.